저승굿. 저승사자를 불러내어 악귀를 직접 명부로 데려갈 수는 있으나 무당에게 급살이 내려질 수도 있는 최후의 선택이자 가장 위험한 방법, 넙덕이의 목숨을 앗아간 의식 역시 바로 저승굿이었는데, 자그마치 지난 100년간 원한을 품어온 팔척귀, 심지어 천금이 하나만이 아닌 당시 용담골에서 허망한 죽음을 맞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분노가 가득한 팔척귀가 윤가비도 받은 천도제 하나로 모든 게 끝날 거라 생각했던 건 여리의 크나큰 오산이었는데, 결국 여리가 선택한 최후의 방책이 바로 저승굿. 물론 윤가비가 삼도천을 넘어간 이후 구태여 여리가 궁에 남아 팔척귀와 대항해야 할 뚜렷한 명분이 무엇인지, 심지어 비비가 야광주를 발리던 장풍전쟁을 코앞에서 목격했기에 그런 끔찍한 일이 강철이에게 역시 벌어지리라는 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이거늘, 이런 무모한 팔척귀 천도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건 차라리 넙덕이의 복수를 내 손으로 끝내주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여리여리한 여리에게도 있었던 거라 애써 판단하면 나름 편하리라 싶은데, 그 와중 등장한 골담초꽃, 호패도, 화덕차사도 그간 별의별 방안이 튀어나오긴 했으나 또다시 갑작스레 튀어나온 골담초꽃의 등장은 어쩌면 해피엔딩과 새드엔딩을 사이에 두고 갈등이 심화된 제작진들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비록 귀신을 모티브로 삼긴 했으나 장르는 멜로이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어야 시청자들도 좋아한다는 누군가의 주장에 따라 결국엔 노선을 해피엔딩으로 설정하면서 등장하게 된 부산물은 아닌지 싶은데, 안 그래도 팔척귀의 은덕 속에 다시금 뱉어진 윤가비가 자신이 죽은 사이 인기남이 되어버린 강철이의 포스에 눌려 지가 알아서 셀프 저승행을 선택함으로써 자연스레 삼각관계에서 제외된 전개는 강철이와 여리의 해피엔딩을 위한 재빠른 포석은 아닌지, 더불어 갑툭튀한 골담초꽃 역시 넙덕이도 이기지 못한 저승굿이지만 혼자가 아닌 강철이의 도움을 받게 될 여리는 결국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해피와 멜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제작진의 선택은 아닌지 고개를 갸웃거려보는 1인이나 어쨌든 사실 야광주를 소진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것이 팔척귀를 처단하는데 어떤 힘으로 작용하는 건지 아직껏 이해를 못하고 있는 와중에 등장한 골담초꽃이 야광주를 뺏기지 않고 온전히 소진되게 해준다는 스님의 말씀을 수십 번은 돌려들어도 반야심경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나, 결과적으로는 여리의 저승굿에 골담초꽃을 먹은 강철이가 자신의 야광주를 소진해가면서 급사를 당할 위기에 여리를 구해내는데 일조가 되어줄 거라는 건 자명한 사실. 한편 천도제의 실패로 목숨을 잃고만 중전, 팔척귀 시점으로 본다면 이놈의 이씨 집안은 죽여도 대대로 씨가 마르질 않으니 이번엔 그놈의 씨앗도 밭도 아싸리 끝내버리겠다는 야심을 확연히 드러낸 팔척귀인데, 중전의 죽음을 통해 더 이상 경귀석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이정. 하지만 그 틈을 탄 팔척귀는 윤가비와 마찬가지로 이정을 죽이고 이정의 몸을 차지하게 되는데, 공노비 개혁안에 힘쓸 시간에 진작에 맹청을 조져 풍산이부터 아작을 냈더라면 이럴 일도 없었을 텐데, 심지어 어딘가로 사라졌음에도 천도제에 열을 올리며 악에 죽인 풍산이는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있었으니 너무도 방심한 결과가 아닐까 싶은 일인이나 어쨌든 윤갑의 몸을 차지한 이무기 강철이는 도무지 빠져나갈 방도를 찾지 못하는데, 이놈의 팔척귀는 어찌 이정의 몸에도 원자마마의 몸에도 그리 자유자재로 오가나 싶지만, 이 역시 팔척귀의 레벨우가 이무기보다 훨씬 더 높다고 애써 받아들이면 될 일이다 싶은데, 윤갑의 혼이 다시 나타나면서 보여준 윤갑의 지킬앤 하이드. 하지만 이정은 자신이 윤가비보다 이를 더 훌륭히 표현해내 극의 대미를 장식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자신은 23 아이덴티티를 선보이겠다며 선함과 악함의 양극단을 아낌없이 퍼붓기 시작하는데 그에 맞설 상대가 바로 열의의 저승굿과 골담 족꽃을 먹은 야광주의 강철이인데 그 과정에서 더 이상은 필요 없어진 풍사는 팔척귀에 잠식된 이정에 의해 처참하게 죽음을 맞게 되고 그 이후 이정은 열의와 강철이에게 차명을 내리라 명령을 내리지만 지난 100년간 대대로 팔척귀에 빙의된 왕들의 미친 짓들을 쉼없이 보아왔던 건 궁안의 신료 및 상궁들도 마찬가지였을 터. 저놈이 오늘도 저지랄이구나 하면서 고개를 전례하게 만들 뿐 더 이상 그 힘빨이 모두에게 미치지 못하는데 그렇게 벌어진 열의와 강철이 vs 이정. 이 둘의 팰리스 무당 파이트가 벌어지고 그간 15부까지 흘러오며 별의별 꼴을 다 보았던 전복구이 역시 이미 이정의 영혼은 가출했음을 깨닫고는 저승굿을 끝없이 날리는 열의의 편에 섰다가 저승에서도 아랫도리를 잘라 끝까지 왕을 매시겠다며 장엄한 죽음을 맞고 마는데 그 와중 열의의 목을 움켜쥔 이정, 사방팔방 불이 번지는 와중 수기를 잔뜩 품은 골담 쪽 꽃을 먹은 강철이는 야광주를 전부 소진, 극적인 위기 속에서 열의를 구해내게 되고 100년 전 자신이 승천하지 못한 건 다 네가 날 꼬라봤기 때문이라며 이정을 향해 마지막 어퍼컷을 날리게 되는데 어차피 천도는 물 건너가니 팔척귀는 봉인이 최후의 방법이라며 커다란 장독 안에 팔척귀를 가두고는 부적으로 봉인을 하게 된 열이 이로써 장장 16시간 동안 벌어진 팔척귀와의 싸움은 끝을 맺게 되나 결국엔 윤갑과 같이 죽음을 맞고 만 이정. 뒤이어 왕의 자리는 어린 원자가 즉위를 하게 되고 열이와 윤갑의 몸을 차지한 강철이는 100년 해로를 약속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결말이 누군가에게 있어선 행여나 강철이가 남의 몸을 차지하고 여자를 뺏는 양아치로 보일 수도 있겠다 싶어 또 달리 결말을 지어본다면 아싸리 강철이가 야광주를 소진하고 자신의 몸을 불살라 팔척귀를 봉인한 데 힘을 보태나 윤갑의 육체는 이미 타버린 결과 영원히 열의의 몸주신으로 이승에 살아간다는 결말도 나름 지어본다면 무당의 현실과는 맞아떨어진다 싶지만 굳이 김영광을 한 회에 또 특별 출연시켜 또다시 출연료를 줘야 한다는 재정적 부담과 신과 무당이 서로를 그리며 사랑한다는 결과는 그리 해피하지도 않아 보이니 전자의 결과가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일이니나 어쨌든 이후 봉인된 팔척귀는 한참의 시간이 흘러 6.25 전쟁 과정에서 한 병사의 실수로 봉인이 풀리게 되고 그렇게 자유의 몸이 된 팔척귀가 이젠 궁이 아닌 청와대로 기어들어갔다는 되도 않는 여담을 끝으로 앞으로 남은 2개에서 어떠한 결과로 장장 16시간의 대미를 장식하게 될지 큰 기대감을 품고 향후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다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